요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기름 있죠? 이 기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컵에 한 건데, 그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 한 컵 정도만 지금 더 넣은 거야. 그래서 총 기름이 몇 컵이냐면 2컵을 사용해야 돼요. 2컵. 아까 한 컵에 치킨을 벌써 튀겼고요. 그 다음에 한 컵을 더 부어서 온도를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치킨 튀겨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온도는 200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예열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한 컵만 추가했을 뿐인데 어떤 걸 튀길 것이냐? 옛날 치킨을 튀길 거예요. 옛날 치킨. 자, 옛날 치킨 갓땡땡 많이 배달시켜 드시죠? 이제 배달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닭은요 이렇게 제가 손질을 해놨어요. 자, 손질을 해놓은 닭은 생닭 5에서 6호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똥꼬 부분이랑 목 부분에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름기를 조금 제거해 주시고요. 자, 염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킨, 이게 통치킨을 저도 참 좋아하지만 제가 참 먹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염지를 시키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분명히 너무 많겠죠. 그러면 닭을 일렬로 이렇게 세워서 다 염지 주사를 놔요. 염지 주사를.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질산나트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몸에서 많이 중복적으로 많이 먹어서 쌓이게 되면 암도 유발하고요. 혈관계도 분명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염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지를 집에서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죠 진짜. 자, 들어가는 재료는요. 물 300ml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식초 2티 자,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자, 레시피는 따로 다 전달할 거니까 얘는 뭐냐면 아주 고운 고춧가루 아니면 우리 파프리카 그 가루 있죠? 그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카레가루. 요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얘를 저는 지금 이렇게 계량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볼에다가 섞어서 넣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봉지 안에 닭을 넣고 바로 하시면 돼요. 물 붓고 재료 넣어서. 그러면 바로 이 상태에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요 닭 안에 부어주세요. 이게 염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염지를 하셔가지고요. 냉장고 안에서 못해도 30분. 염지를 조금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속까지 안에 소금이 들어가고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탱탱하게 그리고 생닭 먹었을 때 저희가 밑간이 좀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염지 방법을 이용해서 안에 자, 이렇게 볼에 넣으셔가지고 염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염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염지를 하신 상태에서 냉장고에 두시고요. 납작해 두시면 요렇게 요 상태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염지를 해 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됐냐? 자, 요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튀김옷을요 2번을 입힐 거거든요. 하나는 요 튀김 가루와 물의 비율이 1:1로 넣으시면 돼요. 1:1로 이렇게 물 반죽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튀김 가루를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염지한 닭을 튀김 반죽, 물 반죽에다가 한번 입히고 두 번째 약간 크리스피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날가루에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요 2번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 치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염지한 닭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제가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염지를 한 거거든요. 자, 얘를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반죽에 한번 자,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날가루에 근데 날가루에 넣어서요 튀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털지 마세요. 튀기지가 말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털지 마세요. 자, 이렇게 뿌리듯이 자, 이렇게 하시면요 10분 이렇게 총 20분 정도 튀기시면은 옛날 치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튀겨 놓겠습니다. 자, 옛날 치킨 이제 투하됩니다. 들어갑니다. 자, 네. 근데 분명한 건 기름 지금 2컵이라는 점.
2컵에 지금 닭 한 마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한 컵은 기존에 닭을 한 마리 튀기고 남은 그 기름이라는 거. 요렇게 해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여기에 가만두셔야 돼요. 5분 정도는 절대 손도 대지 마세요. 그래야 튀김옷이 바짝 이 닭살에 붙어요. 그래서 이대로 5분 정도 두시고 5분 뒤에 한번 뒤집어 주시고 앞면 뒷면 10분 튀겨주시면 이제 옛날 치킨이 완성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튀겨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5분 동안 건들지 않으셨죠? 자, 짜잔! 자, 여기에서요, 5분 동안 건들지 않은 이 닭을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너무 바로 침에 가고 싶으시죠? 지금 카메라만 스폰서님 입이 활짝. 자,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제가 10분 정도 튀겨주면 옛날 치킨은 완성이 됩니다. 네. 끝! 네, 반갑습니다. 일기 요리 명장 이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누룽지 삼계탕이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를 안에다가 빻아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팬에 지금 밥을 잘 끓이고 있어요. 제가 밥을 끓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옆면에 대면 밥이 이렇게 딱 되고 나면요, 안에 밥을 퍼내고 누룽지를 이렇게 딱 누려가지고 안에 쏙 그 안에다가 삼계탕을 하나 이렇게 싹 넣을 생각이거든요. 이제 삼계탕을 해볼 건데요. 삼계탕은 제가 이렇게 삼계탕 이제 닭을 넣어 놓고요. 마늘하고 저는 대추만 넣었어요. 마늘하고 대추만 넣었고 여기에는 제가 밥을 금방 안 쳐놨는데요. 팔을 끓자마자 3번 불에 제가 한 20분 정도 하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삼계탕과 같이 거의 1시간 수준으로 뚜껑을 닫아서 조금씩 닦아주시면서 하시면 누룽지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얘 삼계탕도 한번 열어볼게요. 삼계탕도 불은 제가 조금 올려놨고, 삼계탕을 하는데 좀 더 약간은 이렇게 맑은 거 말고 조금 찐득하게 이런 국물 아시죠? 좀 진한 육수가 난 우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닭발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안에 비법에 닭발을 넣었는데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집에 있으면 넣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송화소금 1티스푼과 후춧가루 하고요. 3분의 1티스푼과 그다음에 하얀 가루가 뭐냐면요. 찹쌀가루입니다. 찹쌀가루를 요렇게 넣어주시면요, 맛있는 백숙이 됩니다. 삼계탕으로도 쓸 수 있고 백숙으로도 쓸 수 있는데 거의 백숙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이 찹쌀가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할머니가 밥 위에 이렇게, 제가 너무 나이가 많나요? 밥 위에 이렇게 살짝 쪄주는 그 된장이 있잖아요. 된장. 어렸을 때 먹었던, 저는 할머니 집 가면 그 된장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껄쭉한데 왜 이렇게 짜지 않고 왜 이렇게 되게 맛있었던데 생각이 나서 끓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밥물이 넘어가야 맛있지라고 하는데 밥물을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맵쌀가루를 조금 넣는다든지 찹쌀가루는 된장에 좀 미끄덩거리는 게 있으니까 맵쌀가루를 넣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제가요, 누룽지와 함께 삼계탕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누룽지 삼계탕, 예, 이렇게 했는데요. 얘는 다른 건 없고 이렇게 빠져나온 누룽지에다가 삼계탕을 이렇게 담으시고요. 국물은 이렇게 좀 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에 조금 스며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얘 누룽지가 많이 퍼진 걸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요즘 세대에 맞게는 약간 꾸덕하게 이렇게 먹는 누룽지 삼계탕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좀 부어줄게요. 생일 잔치에 요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어른이나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 요런 거 한 마리 딱 앞에 내주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 삼계탕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리 명장 사기 안효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퀸 중형 후라이팬을 가지고 저희 퀸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오븐 없이도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도 요즘에 생일인 사람들한테 어떤 케이크를 카카오 선물하기로 많이 보내냐면 투썸에 생크림 초코 케이크를 엄청 많이 보내기도 하고 저도 엄청 많이 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인기 있는 이유가 진짜 맛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퀸 TI를 가지고 생크림 초코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크림 초코 생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케이크 만들 때 생크림은 되게 많이 만들어 보셨죠? 저희가 이렇게 생크림을 써야 하는 이유가 유통기간이 짧은 것처럼 선도가 엄청 좋죠. 그런데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방부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유통기간이 보통 보면 1년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선한 걸 먹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생크림을 쓸 겁니다. 크림을 먼저 만들기 전에 초코를 만들 건데요. 보면 이렇게 다크 초코가 있어요. 다크 초코 70g에다가 밀크 초코 40을 준비해서 110의 초콜릿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실까봐 이렇게 요것도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베이커리 재료 파는 데 보면 커버처 초코라고 팔아요. 그래서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초코 크림을 먼저 만들 건데, 자, 다크 초코와 밀크 초코 그리고 생크림 100cc를 넣고 꼬마팬에다 넣고요. 안녕하세요. 자. 아메이퀸과 한 다이어를 시작합니다. 요리 중 화력이나 요리 2번 불이면 아주 약불이죠. 2번 불에다가 먼저 녹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인덕션에 안 쓰고 가스레인지에 쓴다고 생각하면 계속 서서 타는지 안 타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뭐라고 해야지, 잘 녹는지 안 녹는지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2번 불에 요렇게만 놔두면 알아서 녹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크림을 만들 건데, 크림은요 생크림 200cc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생크림은 냉장 보관하신 차가운 걸 쓰시면 좋겠죠. 자, 요렇게 생크림을 200 정도를 보울에다 담그고요. 휘핑을 할 건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자, 휘핑을 하시는데 요거 하나만 잘 만드는 것만 배워 놓으시면 모든 케이크에다가 다 이 크림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지금. 이제 됐다. 이제 끊고. 자, 지금 제가 생크림을 휘핑을 했는데요. 이렇게 딱딱해지면은 휘핑이 잘 된 거거든요. 자, 그런 동안 초콜릿이 2번 불에 그냥 젖지 않고 뒀는데 알아서 이렇게 녹았어요. 그래서 초코를 이렇게 녹여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진 초코와 생크림을 바로 휘핑한 크림에다가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전원을 끄고요. 초코가 냉장고에 넣으면 조금 굳을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초코가 식을 정도로만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서 지금 휘핑해 놓은 생크림과 함께 합쳐서 초코 생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엄청 애기들이 좋아하는
초코 색깔이 나왔죠. 제가 이거를 이제 연습한다고 미리 만들어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한번 먹여봤더니 탁 먹더니 이거 투썸 맛이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초코가 2번 불에서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녹이시면 바로 이렇게 녹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생크림이랑 같이 섞어서 초코 크림만 만드시면 저희가 이제 퀸으로 만든 케이크 위에다가 올리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초코 케이크를 먼저 만들 건데요. 만들기 전에, 먼저 인덕션을 누르시고요. 저는 팬 요리 140도로 빵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메뉴 버튼에 보면 예전에 인덕션은 엄청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아서 사실 쓰지 않는 메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4가지 메뉴만 딱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팬 기능으로 해서 온도를 자, 팬으로 해서 온도를 낮춰 보겠습니다. 온도는 140도로 맞추고요. 일단 시작 버튼을 눌러 놓을게요. 그래서 예열을 먼저 시키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계란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란 3개는 제가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로 먼저 구분을 해놨는데 또 머랭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먼저 휘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불멍 하는 것처럼 휘핑 멍을 하는 시간이 좀 가져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흰색을 먼저 휘핑기를 쓰실 때요. 흰자를 휘핑할 때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도 휘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휘핑기는 맨 처음에 흰자부터 먼저 휘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른자 3개가 따로 휘핑을 할 거고요. 설탕, 유기농 설탕 기준입니다. 50에서 60 정도. 저는 생크림도 너무 달짝지근하니까 설탕은 50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50, 그 다음에 50이랑 흰색, 계란 흰자. 자, 그 다음에, 우유가 30cc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유 30cc를 노른자에 넣고요. 그 다음에 꿀 10cc, 그 다음에 버터 20g 이렇게 먼저 넣고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자, 요렇게 나누어 놨어요. 자, 요렇게 해서 휘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초코 케이크를 저희 밀크 초콜릿, 자, 저희 제품입니다. 이거를 쓸 건데요. 예전 거는 2개만 넣어도 맛이 났었는데 지금은 2개만 넣으면 너무 밀키한 느낌이 나서 저는 오늘 3개를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초콜릿들을 3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휘핑할 때 나중에 반죽하기 쉽게 이렇게 밀가루를 채칠 건데요. 여기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엄청 빠르게 요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밀가루와 같이 초콜릿들을 예열이 다 됐다고 벌써 얘기를 하네요. 자, 재료를 투입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3개를 먼저 요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휘핑을 할 건데요. 설탕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3번 정도 나누어서 휘핑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저속으로 먼저 휘핑을 해서 거품을 조금 낸 다음에 저는 저만의 팁인데요. 휘핑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45도로 기울어서 하시면 닿는 면적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휘핑이 좀 더 빨리 되거든요. 자, 이게 엄청 쉬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설탕은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3번 정도 나누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휘핑을 하시고 요렇게 뿔이 생기면 휘핑이 잘 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흰자는 휘핑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털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노른자는 좀 섞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바로 이 휘핑글을 그대로 써서 바로 노른자와 나머지 것들을 휘핑해 주도록 할게요. 버터는 상온 상태에 꺼내놓고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쓰셔도 좋아요. 자, 요렇게 흰자와 노른자가 휘핑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거품이 빠지지 않게 아무 때나 저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십자로 저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다가 노른자를 한꺼번에 말고요. 조금 나누어서 넣어 줄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생일이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생일이 한 번씩 돌아오고 결혼 기념일까지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케이크 5개가 필요해요. 37,000원 곱하기 37,000원 하더라고요. 투썸 케이크. 4개. 그리고 5개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거의 2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양가 부모님 생일까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예를 들면 그래서 양가 부모님까지 해서 1년에 케이크 친한 친구 1명 구워준다고 생각해도 10번을 케이크를 만들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형 후라이팬 가격이 진짜 빠지더라고요. 저만의 계산이었는데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요리 수업에 처음 갔었을 때 진짜 이 냄비 하나만 있으면 통닭도 안 시켜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수육도 다 해 먹을 수 있고 생일 케이크도 전부 다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진짜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저도 10년 넘게 쓰고 얼마 전에 보상 판매를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섞어줬어요. 자,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섞은 반죽에다가 밀가루와 초콜릿을 넣을 거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채를 쳐서 넣어줄 거예요. 초콜릿 3봉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 치는 이유 아시죠? 이렇게 채를 쳐야지 빵이 예쁘게 부풀고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함께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섞으실 때 십자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자, 한 바퀴 돌리시면서 십자로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베이킹이 엄청 쉬운데 학원에서는 엄청 어렵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퀸에다가 빵을 굽게 되면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분이 밖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엄청 촉촉한 빵의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오븐에다가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하신 분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딱딱하고 수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트지죠. 이게 사실은 케이크 시트지인데 요거 하나만 조금 진짜 잘 만들어 놓으시면 활용하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조각 케이크를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원형의 케이크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열된 퀸 TI의 중형 후라이팬에 저는 포도씨유로 코팅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포도씨유로 코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포도씨유를 조금 넣어주시고 키친타올로 빵이 부풀 거기 때문에 옆에까지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요. 예전에 저희 퀸은 중형 후라이팬이 지금 사이즈가 똑같긴 하거든요. 2호 사이즈로 똑같은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높이가 높지 않아서 계란도 사이즈가 특란도 있고 왕란도 있고 사이즈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큰 계란을 했더니 뚜껑에 막 들러붙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TI는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계란 3개를 썼는데 아무리 큰 계란을 써도 올라오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죽한 것을 부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고 싹싹 긁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은 25분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리 시간은 25분. 팬 요리 140도에 25분. 그리고 뚜껑을 덮고 나서 25분 뒤에 뚜껑을 열면 케이크는 끝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플레이팅 한 것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초코가 이렇게
묽게 있다가 이렇게 굳었거든요. 자, 그 초코 크림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냉장고에 식혀놓은 초코를요, 아까 휘핑해 놓았던 생크림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싹싹 긁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자, 이것을 자, 십자로 해서 크림, 초코 생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바로 쓰지 않으셔도 조금 지나도 써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 만드실 때마다 아니면 짤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요, 케이크 위에다가 좀 플레이팅 할 때 이렇게 쓰시면, 자, 이렇게 맛있는 수제, 집에서 만드는 초코 생크림 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퀸에서 종료 버튼 소리가 나면은 뚜껑을 여시면 폭신폭신한 초코 케이크 완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미리 초코 케이크로 먼저 한번 플레이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저희는 투썸 아니라 퀸썸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실 때 도구 같은 것들을 쓰셔도 되고요. 나무젓가락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안에 크림을 넣고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딸기를 넣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케이크를 얹고 크림을 올리고 딸기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진짜 생일이시라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토퍼를 하나 올리면 너무 근사한 생크림 케이크 만들어졌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2호 사이즈에 만든 걸요, 1호 사이즈에 조그마한 원형으로 꾹 찍어서 만들면 이렇게 작은 케이크도 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크림으로 케이크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크림을 바를 때 내가 돌아가면서 바르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건 그냥 하나의 팁인데요. 집에 전자레인지에 있는 이거 있죠. 이게 돌림판 대용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서 크림을 발라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역국은요. 이 미역국은 맛이 조금 특이한 미역국이 되고 별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아메이 미역 한 봉지랑 소고기 200g 준비했습니다. 200g 준비했고요. 참기름 2큰술과 저는 국간장 1큰술을 준비했는데 미역국만 만약에 끓이신다고 보시면은요. 가열을 시작합니다. 요리 중 화력이 미역국만 끓이실 때는 국간장을 2큰술 하시는데 저는 위에 닭이는 찜을 할 거기 때문에 위에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제 야채 그 수분도 채수도 떨어질 거고 해물에 대한 또 수분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짠기가 있잖아요. 예, 그 짠기 때문에 미역국이 또 달아지고 또 이제 짠맛이 조금 더 증강되기 때문에 이제 국간장 1큰술을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요, 이 안에 뭐만 들어가죠? 사실은 소고기랑 미역국만 넣었는데 근데 해물 미역국도 아닌 것이 근데 굉장히 들큰하니 맛있는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굉장히 오래 달여진 미역국이 맛있잖아요. 그런 미역국을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역에는 실제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오드가 여러분 요오드가 뭐 하는 거지? 라고 보시면요. 요오드가 호르몬한테 일을 시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당연히 면역력도 결핍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두피, 탈모도 일어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참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센 불에서 끓이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볶이고 나면 살짝만 익었다고 보면 자, 물을 1.5리터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요리 중에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갈 때도 많고 그러면 사실 해외여행 가면 딱 생각하자마자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화장실을 또 잘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음식에 적응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미 미역 한 봉지 챙기세요. 미역 한 봉지 챙기시고 그 동네 가면 조선간장 조금 챙기시고 참기름 조금은 챙겨가세요. 그렇게 챙겨가시면 거기 현지에 소고기는 있으니까 미역국 끓여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나는 또 소고기도 근처에 마트에 못 가겠어. 그럴 때는 아미 곰국이 굉장히 큰 육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아미 곰국으로 미역 이제 육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끓여줄 거예요. 끓여줄 거고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얘가 끓는 동안에 제일 먼저 올라갈 게 보리술빵부터 할 거거든요. 얘를 여기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닭이는 찜기를 올렸어요. 닭이는 찜기에 제가 오일을 이렇게 포도씨유를 발라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싹 닦아줬어요. 왜냐면 저는 따로 빵틀을 안 쓸 거예요. 이렇게 그 키친타올이 아니고 뭐죠? 우리 그 종이 호일이라든지 빵틀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를 안 쓰고 이 빵틀을 그대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오일을 발라줬습니다. 그다음에 보리 떡용 가루가 요렇게 팔거든요. 보리 떡용 가루. 여기에 막걸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보리 떡용 가루 300g에 완두배기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 막걸리 250에 우유 100cc. 이렇게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발효 시간은 두지 않아도 돼요. 막걸리 효모가 발효를 시키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투썸 케이크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또 어른들 생신일 경우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간편하게 만들고 싶다. 어른들은 투썸 케이크도 맛있어 하지만 보리 떡용 가루, 보리 술빵 케이크를요 굉장히 또 간단하고 하니까 또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보리 술빵 떡용을 했는데 얘가 요렇게 해서 한 15분 먼저 쪄줄 거예요. 15분 끓으면 15분 먼저 쪄주는 동안에요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오늘은 미리 담아 왔는데 실제로 생일이 있는 경우에는 자 요렇게 그 문어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문어 준비했고 그다음에 얘는 냉동으로 된 그 마트에서 파는 식자재 마트에서 저는 샀거든요. 그래서 새우 제일 큰 걸로 그냥 골라왔어요. 제일 큰 걸로 골랐고 지금은 쭈꾸미가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쭈꾸미를 이렇게 제가 10,000원치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쭈꾸미 제철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리 떡용 가루가 보리 술빵이 15분 있다가 지난 다음에 얘 위에 얘를 제일 먼저 얹어 줄 거고요. 그 위에 소고기를 또 얹어 줄 겁니다. 소고기를 제가 야채를 골고루 담았는데요. 또 이거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따로 야채는 사시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야채 쓰세요. 근데 저는 오늘 촬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조금 멋을 냈는데 배추나 숙주 정도만 있어도 나머지 재료는 이렇게 있으시면 되시거든요. 쓰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좀 넉넉하게 살 건 소고기랑 숙주 정도는 넉넉하게 사서 생일상 옆에 놔두시고요. 얘 쪄지는 동안 얘는 여러 번 해서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얇게 썰어진 고기면 돼요. 저는 오늘 한우 우둔살 했거든요. 저희 집은 사실은 안심도 맛있고 다들 맛있는데 저희 집 아들이랑 남편도 그렇고 우둔살을 더 좋아해요. 등심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우둔살이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도 근육 때문에 많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쪄내시면 소고기 야채찜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굉장히 연예인들한테 각광받는 요리 방법이 이 스팀 요리예요. 스팀 요리. 그래서 왜 스팀 요리가 이렇게 각광받냐면 사실은 건강에 가장 좋은 요리가 이 스팀 요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유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이유식을 할 때도 거의 다 스팀으로 이렇게 살짝 쪄가지고 주잖아요. 생선도. 그래서 사람 몸에 가장 건강식이 이 찜 요리예요. 스팀 요리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요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희애 씨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뭐 드세요? 뭐 해 드세요? 몸매 비결을 해서 어떻게 드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스팀 요리를 많이 해 먹는다. 이것도 쪄먹고 저것도 쪄먹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삼계탕 할 때 좀 빠졌던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리자면은요, 거기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여러분들 우리가 송화소금이요, 굉장히 좋은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전남 신안소금인데요, 신안소금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1, 2위를 다퉈요. 근데 짜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염증 수치도 높고 이런 분들이요, 뭐가 문제냐면 몸속에 염도가 낮아요. 염도가.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변의 농도는요, 0.9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0.4 이하라고 해요. 그래서 암이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좋은 소금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아메이에 나온 소금이 정말 좋은 소금이니까 우리 이렇게 뭐 소스 만들 때나 보통 이렇게 하실 때요, 그런 걸 쓰시고, 절대 조금 쓰면 안 되는 소금이 어떤 거냐면요, 꽃소금 쓰시면 안 돼요. 하얗게 슈퍼에서 파는 꽃소금 있죠. 꽃소금은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선생님, 꽃소금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에서 나오는 신안소금이 뭐가 다르나요?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미네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르죠? 김장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꽃소금으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장이 다 보관이 안 되고 물러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네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 몸속의 세포도 오랫동안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탱탱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네랄이 없으면 여러분들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네랄이 있는 걸 쓰셔야 돼요. 그 소금은.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집에서 쓰는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정수기도 미네랄이 있는 꼭 미네랄수를 아이들한테도 꼭 먹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미네랄 다른 데서도 물론 흡수할 수 있겠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면역력 부분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질병 부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삼계탕에도 그렇고 아메이 소금을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끓고 있는데요. 한 15분 있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스티머에 이제 얘를 순서를 바꾸는 거를 올린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리술빵이 한 15분 정도 쪄졌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열어가지고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보리술빵 위에 해물 육수가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건 열 때요, 한쪽으로 이렇게 절대 여시면 안 되고, 왜냐면 스팀이 올라오는 건요, 두 쪽으로 여는 건 두 쪽으로 여시고, 이렇게 항상 위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꺼내고, 자, 해물을 이렇게 올라갈게요. 해물이 올라갈 때 주의점이 뭐냐면, 이렇게 좀 그 스팀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조금 확보를 하셔야 올라오는 데가 있으니까 조금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새우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바로 야채와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얹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드실 거는 소고기예요, 소고기. 그래서 소고기는요, 한 딱 10분만 있다가 먼저 소고기를 꺼내서 가족들 식사하시는 데다가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보리술빵 꺼내시고 마지막에 해물을 꺼내시고 그다음에 미역국 또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생일상이 완전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요 시간이 금액도 그거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하시면 식구 따듬는 거 별로 없어요. 버섯이나 이런 것들, 당근 이런 거 해서 집에 있는 야채 활용하시고 또 뭐 꽃게 같은 거 나오는 철이면 꽃게를 이렇게 뒤집어서 쪄주시기도 하시면 좋은 생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 건데요. 다진 청양고추 3큰술에 기본적인 양념만 좀 만들게요. 자, 많이 달지 않게끔 저는 나한가를 얘 1큰술만 한 작은 티스푼 하나만 넣어줄게요. 나한가는 칼로리가 없이 요즘에 좀 뜨는 스테비아는 약간 쌉쓸한 맛인데 그게 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맛간장입니다. 맛간장이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하나, 둘, 3개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넣으시고 식초! 지금 저는 집에 있는 게 2배 식초였는데요. 1배만 그냥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 청주 1큰술까지만 넣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쪄지면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층 찜 요리를요 꺼내 볼 건데요. 이렇게 제일 먼저 네, 잘 익었네요. 자, 보리 술빵 케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게 피칸 토핑하는 거 잠깐 잊어가지고요. 바로 이제 영상이 꺼지고 나서 제가 바로 했거든요. 얘는 야채찜은요, 좀 더 찌면 안 돼요. 요렇게 다 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먹는 동안 가족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토핑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살짝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문어도 거의 다 익었고요. 다 익었네요. 네. 그런데 한번 밑에 미역국 한번 볼게요. 미역국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미역국 색깔이 조금 특이하죠? 얘가 문어가 거의 문어랑 지금 새우랑 넣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완전히 있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걸 물에다가 데쳐 먹으면 물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 이제 미역국의 육수로 이렇게 활용이 된 거고요. 요렇게 야채찜 이렇게 해서 되었고, 우리 또 보리술빵이 갓쪽만 살짝 가장자리만 살짝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틀 없이 우리 몸에 괜찮은 요렇게 예쁘게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하시면 또 예쁜 보리술빵 케이크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맛있는 생일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